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잭팟이 터졌습니다. 사우디의 실세이자 세계 3대 부호인 빈 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찾은 지 보름 만에 현대건설이 3조 원 증서를 따내는데 성공한 겁니다. تمثل شراكاتنا الاستراتيجية فرصة لتحقيق قيمة مضافة للبلدين الشقيقين لدعم تنمية القدرات والتعاون بين البلدين على المدى الطويل. 예, 빈 살만 왕세자의 과거 모습도 봤는데 현대건설이 3조 원 대단하는데 제2의 중동 특수가 좀 시작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. 우리 경제 지금 가뜩이나 어렵다는 소식밖에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예. 결국에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자력으로 돌파구를 뚫는구나. 참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이 들린 것 같고요. 이 3조 2천억 원의 수주 계약을 조금 분석해서 보자면 1조 7천억짜리 기간을 하나 짓는 게 있고요. 또 다른 지역에 1조 5천억짜리 또 이 유전 시설을 짓는 게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두 개군요. 네, 두 가지 시설을 짓는 총 액수가 모두 3조 2천억인 것인데 앞으로 41개월 동안 현장에서 이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 프로젝트를 따내기까지 정말 많은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도전을 했지만 우리 현대가 이겨냈거든요. 단순히 3조 2천억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형 프로젝트를 하나 수주하게 되면 또 다른 프로젝트를 연달아 수주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. 예. 앞으로 사우디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여러 유전에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더 좋은 소식을 들려주지 않을까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이었습니다. 물론 뭐 여기 화면에 보이는 빈 살만 왕세자 뭐 거의 사우디의 실세가 직접적인 이 연관이 없었더라도 어쨌든 이 우리나라와 우호 관계에 큰 힘이 돼서 이런 뭐 대박 잭팟을 터뜨렸다는 분석도 많은데 근데 과거에 이 빈 살만 왕세자보다도 정주영 회장과 관련된 인연들이 상당히 또 이번에 좋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예. 사실 1975년에 처음으로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했거든요. 예. 그 사이에 그동안에 무려 156개 항목에 170억 달러어치의 건설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 평균으로 따지면 한 개당 한 1억 달러 정도 되는 건데 이번에 두 개 사업에 27억 달러니까 엄청나게 대형 사업을 수주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과거에 2009년 같은 경우에도 이 바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가장 큰 국영유사가 아람코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거기에서 7억 달러짜리 그리고 2012년에도 14억 달러짜리를 한번 수주를 해가지고 아, 그 전부터? 예, 그게 바로 이제 가스 시설이거든요. 가스를 처리하는 시설이거든요. 이번 같은 경우는 가스와 석유를 동시에 처리하는 시설을 확장 공사를 따낸 거거든요.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가스 시설 공사를 잘 해내니까 이번에 가스와 석유를 같이 동시에 처리하는 시설 공사를 맡긴 거고요. 이전에도 이제 정주영 회장으로부터까지 올라가는데 그 전에 이제 1976년에 바로 이제 두베이 항이라고 있는데 이게 아주 10억 달러 가까이 되는 약 9억 3천만 달러짜리 그 공사였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그냥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이 4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의 예산의 25%에 달하는 그런 큰 항구 행사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아주 정주영 회장이 거기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가지고 그것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전파가 돼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대건설 하면은 믿을 수 있는 회사 이렇게 현재 소문이 나 있는 말씀처럼 4년 전에 아람코 임원들이 왔었을 때 정주영 회장 기념관은 꼭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. 말씀하신 대로 과거 현대건설은 사우디 진출의 핵심이었고 중동 신화의 서막이었습니다. 관련 목소리 정주영 회장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.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. 나는 기업에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려운 거 다 극복해야 된다. 저 뭐 부모님들도 저희한테 맨날 했던 말이 정주영 회장의 명언이기도 한데 예. 사실 정주영 회장이 정말 파격적으로 당시에는 뭐 여러 자재들도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기상천외한 전략을 사우디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. 예. 그때 이제 76년에 그 주베일 산업항을 이제 건설하는 공사였다고 그랬잖아요. 예. 근데 거기에서 이게 어떻게 해서 딸 수가 있었냐면 원래 공사 기간이 52개월이어야 되는데 8개월을 우리가 단축할 수 있다. 44개월 만에 할 수 있다. 예. 이렇게 해가지고 따낸 거거든요.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대형 기자재를 미리 만들어요. 현장에서만 만들어가지고 도저히 그 공기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바로 울산항에서 그걸 미리 만들어가지고 12,000km 면 한국에서 사우디까지 직선거리로 하면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. 근데 배가 가려면 뺑뺑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12,000km면 전체 지구의
절반 정도 거리입니다.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24,000km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절반 정도 도는 거리를 가는 그 거리였는데 그거를 바로 그 무거운 기자재를 가지고 거기를 아주 누구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수송하는 작전을 안전하게 펼쳤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아주 정주영 회장 하면 높게 평가를 할 수 있었고 그때 이제 정주영 기념관을 갔잖아요. 저도 거기를 가봤었는데. 아, 그래요? 예, 가봤었는데 저도 그걸로 가장 그 감명을 받았는데 살던 집이 있잖아요. 거기에 집의 이불이라든지 침상 이런 거 아주 허름하거든요. 마치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서민들, 농민들이 살던 집하고 거의 아, 비슷해요. 청운동 자택에 있던 그 이불까지들을 다 기념관에 갖다 예. 놨군요. 아.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었던 신발, 아주 달아진 오랫동안 신었던 신발이었는데 이 신발 저도 감명을 받았는데 그 아람코의 고위 임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구두를 보고 감명을 받았다라고 그럽니다. 요 정리할게요, 장혜찬 평론가님. 어쨌든 오늘 3조 특수 대박 소식이 이제 우리한테 들려왔고 앞으로 그럼 이제 중동 특수 뭐 빈살만 왕세자뿐만 아니라 이런 중동 특수를 조금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? 그렇죠. 그러나 과거의 중동 특수와 좀 다른 점이 뭐냐면 과거에는 최대 20만 명까지 우리 근로자들이 중동으로 날아가서 예. 사막에서 그야말로 모래바람 맞으면서 우리 경기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? 그러나 지금 같은 현실에서는 우리 근로자들이 과거처럼 대폭 중동으로 건너가기보다는 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하죠. 이러한 공동 개발을 통해서 중동에 있는 이런 가스라던가 이 기름 같은 에너지들을 우리가 확보하게 됨으로써 국가 경제에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더 기대가 모아지는 부분입니다. 사우디 3조 잭팟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.